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쇼트트랙 간판 스타로 우뚝 선 심석희 선수. 당시 그녀 곁에서 메달의 영광을 함께 누린 건 조재범 코치였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심석희 선수의 폭로.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폭행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폭행이 2014년부터는 이제 성폭행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평창올림픽 바로 직전까지 이미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코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만 17세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14년 전 선수와 지도자로 만난 두 사람. 심석희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건 빙상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빠따라고 하죠. 몽둥이 갖다 이제 많이 맞는 모습도 보고, 경기장 밖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 펜스를 뭐 짚고 쓰라고 하면은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케이트를 신고 있잖아요. 그럼 스케이트 신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강이를 이렇게 차든가, 그러면 스케이트 날이 뾰족하니까 정강이가 이제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찢어질 수밖에 없고, 스케이트를 신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때려요. 그러면은 맞고 날아가고. 아니, 봤죠. 엄청 두드겨 맞았어. 석희뿐만이 아니고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안 맞은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또 조재범 선수는 하도 때리니까 거기 그 일반인들이 강습하러 왔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조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쇼트트랙에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당시 대통령은 빙상장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한 선수가 불참한 겁니다. 그 선수는 바로 대표팀 주장 심석희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선수단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그때 대표팀의 에이스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당시 빙상연맹 설명으로는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자들이 많이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전날 조 코치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감기 몸살은 허위 보고였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폭행 사건. 그런데 그 후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재범 코치 풀려나면 다시 어떤 형식이든지 체육계에, 특히 빙상계에 복귀를 한다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커다란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호인한테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때 이제 성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빙판 위를 질주하던 심석희 선수.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의 금메달은 일그러진 어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전 현직 빙상 코치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심석희 선수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선수들이 피해를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확인했다는 추가 성폭력 피해자는 5명.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선수인데 그 지도자가 술을 마시고 그 선수 사는 데로 와서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사귀자 그래가지고 사귀지 싫다 그러니까 뭐
목을 졸랐다 뭐 선수가 신고를 했든 아니면은 다른 지인이 신고를 했든 경찰이 출동하러 지구대 출동하고 지구대까지 연행해서 지금 동행해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충격적인 건 성폭력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빙상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지목된 범행 장소는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할 만큼 위상이 높은 이 대학의 빙상장에서 참혹한 성폭력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계세요. 코치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간 사이 비어있는 라커룸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 뭐 껴안고 사랑한다 그리고 입에 뽀뽀하고 막 입에 뽀뽀하려 하고 막 그래갖고 싫다고 막 그러고. 합숙 훈련소에서도 이어졌다는 성폭력. 태릉 선수촌 빙상장 내부는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 이곳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선수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 나가서 뭐 성추행보다 더한 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가출하고 뭐 자해하고 정신병원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 받고. 수년간 폭행과 성폭력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는 빙상장 내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곳에서 선수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런 행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벌어질 수 있었을까? 폭행이 10년 넘게 심각한 폭행이 있었고 또 성범죄도 3년 반이 넘게 성범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통제받지 않고 관리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가?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스케이트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쵸. 장비 본다고 이제 오라고 해서 얘기하다가 뭐 껴안고 뽀뽀하고. 갑자기 껴안고. 네, 얘기하다가 껴안는 것도 이제 거의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꽉 껴안고 따로 영화 보자거나 제가 사랑한다고 따로 말하고. 소영 씨는 고등학생 시절 빙상장 조교실 안 침대에서 이루어졌던 성추행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방 안의 구조가 잊혀지지 않을 만큼 끔찍했던 기억들. 끝내 운동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껴안고 계속 보다 보면은 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웃고 다니고 있고 애들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프니까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 운동에 대한 거 가는 거 보면. 그래서 아예 끊죠 제가 일부러. 스케이트가 선수한테는 거의 전부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걸 끊는다는 게. 처음에 힘들었죠. 처음엔 거의 집에서 안 나왔었어. 거의 집에서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딱 확실하죠. 아, 그 사람이 잘못을 했구나. 아, 진짜 그 사람 나쁘다고 원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아, 내가 이상했던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대학에서 여전히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해당 코치.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코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KBS 추정식분의 유종원 PD라고 하고요. 뭐 하나 여쭤보러 왔어요. 불거진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 뭐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 해서 왔습니다. 그런 일 없고요. 예.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조사도 잠시를 받을 거고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학생이 말한 그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코치. 재차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정하시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학생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제3자가 개입됐을 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폭행건에 대해서는 네, 폭행도 없어요. 끝내 이렇다 할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후에야 성추행을 폭로할 용기를 냈다는 소영 씨,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누군지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는데 그냥 코치들 중에서 성범죄 관련돼서 일으킨 사람들 다 정당한 징계 받은 사람 없고. 없어요. 네, 다 없고 다 돌아와요. 네,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제가 보기엔. 네,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코치 나이대 사람들은 다 돌아오고. 그럼 그걸 보는 피해 선수들은 당연히 조용히 할 수밖에 없죠.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희는. 코치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선수들.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SNS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선수가 한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당 교수는 선수에게 참으라고 조언합니다. 빙상계 내 성폭력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교수의 대화명은 빅존.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빅존이라는 인물을 검색하다가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빅존은 한국체육대학 전명규 교수였습니다. 빙상계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전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오늘의 금메달은 15년 동안 사령탑을 맡은 그는 쇼트트랙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을 때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1위를 지켰고 세계 신기록으로 1위로 골인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목표로 삼았던 선수와 승부가 돼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명규 교수가 이 양손에 두 자루 칼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체대 교수로서 빙상 선수들의 진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빙상연맹 부회장이라는 이 권력자의 위치에서 이 국가대표 선발권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명규 왕국이 된 거잖아. 완전 전명국 캐슬 아니에요 이게. 전명국 캐슬이지 이게 뭐야 이게. 오죽하면 내가 빙상 대통령이라고 했겠어요 내가.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 전명규 교수가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려던 심석희 선수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심석희 선수가 폭행당한 뒤에 기자회견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 석희한테 그런 얘기 한 사실 없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교수. 그를 만나기 위해 자택과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명규 교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전명규 교수.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빙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과 빙상계 성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그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기자회견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일단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알 수 없겠죠.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KBS 추정식분 유종훈 PD입니다. 오늘 오전에 손혜원 의원하고 젊은 빙상인연대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교수님의 은폐 의혹도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기사를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빅존이라는 이메일 아이디를 쓰시긴 하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제 별명은 뭐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는 불리고는 있는데요. 한체대 긴급 교수회의에서 전명규 교수와 피해 학생을 격리 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관리 책임지고 학교에서 사퇴하실 의사 있으세요? 네, 제 나름대로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전명규 교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그는 그저 고민해보겠다는 말만 남긴 채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끝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조재범 코치 외에 또 책임지시는 분이 있나요? 누구라도 한번 책임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지도부나 선생님들 중에서? 끝내 돌아오지 않는 답변. 그의 절대 권력이 만들어냈다는 빙상 왕국에서 고통받는 선수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빙상계 폭행과 성폭력을 묵인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건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금메달 21개를 포함해 총 4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메달을 따낸 스타 선수 대부분이 전명규 전 부회장의 제자였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 측이 현재 추가로 확인했다는 성폭력 피해자는 5명. 그중 일부가 기자회견을 하려다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빙상계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또 한 번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체벌과 맞바꾼 메달, 폭력을 수단으로 달성한 성과는 대체 누가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빙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체육계의 중론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종목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늦은 밤, 우리는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그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을 그때 철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철원으로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깔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생님들의 뭐 잔심부름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방청소. 초등학생 때 유도를 시작한 신 씨는 전국대회, 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신 씨의 인생이 달라진 건 전지훈련 때였습니다. 코치가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신유용 선수는 첫 성폭행이 있던 날 해당 코치의 지시로 코치의 방청소 등을 하러 갔었는데요. 코치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 당시 고1이던 신 선수가 최선을 다해 저항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기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녀가 다녔다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 지역에선 손꼽히는 유도 명문입니다. 이곳에서 신유용 씨는 합숙 훈련을 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로 새로 부임해온 코치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신 씨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말하면 유독에 떠야 한다. 너 이제 메달 막 따기 시작하지 않았냐. 결국 신 씨는 유도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코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새내기로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주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가지고 아내가 한 거, 그리고 저를 2011년도에 성폭행한 거 알았다면서 돈을 50만 원 줄 테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해달라. 이후 합의금으로 그녀에게 다시 500만 원을 제시했다는 코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유용아. 뭐에 대해서요?
나는 그 당시에 너랑 진짜로 좋은 감정을 둘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럼 저도 지금 물어볼게요. 제가 아파했을 때, 제가 아파서 소리 질렀을 때 쓴 입마 같은 거 기억하세요? 아직 기억 안 나, 그거는. 코치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수천신문 유종원 PD라고 합니다.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코치. 더 이상 제작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코치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는 신유영 씨.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코치하고 동료분의 진술을 이분들이 안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끼어들기 싫다 그런 이유로. 신유영 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그 이후에는 왜 반항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되게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고 그래서 진술을 할 때 당시 막아내지 못했거나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있고요. 성폭행 상황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이 이해 없이 왜 저항을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단편적인 질문을 하면요. 피해자들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사건이 묻힐까 두려웠다는 신유영 씨.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SNS에 실명을 밝히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엔 언론에도 출연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대한유도에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 해당 코치를 영구 제명하고 유도 등급을 삭제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징계가 결정된 걸까? 유영 선수께서 작년에 사실 폭로한 사건이 이제야 사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왜 좀 이렇게 늦게 조치가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법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으면 빨리 적용됐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체육계 미투는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지도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지혜 씨.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가 시작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몸을 만진다거나 채모를 팬티에 손을 넣어서 채모를 뽑는다거나 속옷까지 살을 시킨 채 호구 보호대를 착용을 하게끔 해서 누우면 호구가 딱딱하기 때문에 몸에서 붕 뜨거든요. 그러면 앉아갖고 밑에를 쳐다보고서 끌끌거리며 웃는다던가. 태권도 유망주였던 이 씨. 지도자의 성추행은 주로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할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항상 어떠한 명목이 붙었어요. 운동선수들, 여선수들은 가슴이 많이 크면 안 돼. 몸이 둔해져. 그래서 가슴 크기를 내가 확인해야 돼. 이런 식의. 너 가슴 많이 컸다. 너 가슴 언제 혹은 성장이 늦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가슴이 안 나오지? 몽우리가 잡혔나 볼까? 이렇게.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자리 잡은 태권도장이었지만 이 지도자는 지역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해당 지도자는 태권도협회 이사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는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관장님이 저희 체육관에서 그렇게 메달을, 전국대회 메달을 아주 작은 읍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막 3개씩 가져왔어요. 그러면 굉장한 성과예요. 이 성과를 등에 업고 그는 선수들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태권도장에서 훈련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무서워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둔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귀가하는 봉고차에 가장 마지막에 남은 여자 선수가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길가에서는 차를 세워두고 할 수 없으니까 인적이 흠은
그 산에 뭐 데리고 가고, 근데 공원 앞이나 산이나 집이 좀 외집다 가면 집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대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들 중에는 미성년인 남자 선수도 있었습니다. 폭행 안 할 때는 또 그렇게 뽑거나 꼬집고 고환을 막 주먹으로 깨듯이 막 문지르고 그랬죠. 선수들은 당시의 충격과 고통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도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후 도장을 모두 정리했다는 당시 태권도 지도자. 그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밤이 늦도록 그를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폭로된 직후 그는 이지혜 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한 번만 봐주면은 내가 뭐 평생 숨어 살게, 너희들 앞에 보이지 않을게, 해외로 갈게, 아니면은 니네가 원하면은 발찌를 구해서 평생 차고 다닐게. 성폭행 사실 인정하세요, 사부님? 네. 인정하세요? 네. 말 바꾸실 계획 있으세요? 인정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이지혜 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이 지도자의 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라는 회유성 문자.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동생 역시 지역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계 유력 인사였습니다. 형님인 관장님 그 성추문 사건 관련해서 취재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그 피해자들한테 뭐 네. 내 아내가 의회에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네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저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저한테는 이제 전화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문자를 받고 좀 겁박으로 아니요, 그런 사실도 없고요. 그런 친구들하고 연결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저의 삶을 살게끔 내주세요. 없으세요? 문자 없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세요? 이제 전화를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태권도 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사직을 사표하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적어들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네. 지도자 자격 박탈이라든지 뭐 단증 회수라든지 뭐 어떤 징계나 뭐 네,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20년간 태권도장 3개를 운영하며 선수들을 양성해왔다는 해당 지도자.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15명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5명이 딱 같은 시기에 다닌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시기에 다녔던 친구들인데 가해자만 동일한데 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피해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현재 이지혜 씨는 피해자 연대를 꾸린 상황. 이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게 관장한테 왜 이야기하지 못했냐, 부모한테 왜 이야기하지 못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 감독이고 코치이고 나의 행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진로와. 저희도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이 다 맞고 법이고 제2의 부모잖아요, 그냥. 감독과 코치는 제2의 부모나 다름없다는 이지혜 씨. 하지만 그들은 선수들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앞서 태권도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려운 고백을 해준 전 태권도 선수 이지혜 씨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지혜 씨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겠지만 그 이지혜 씨는 과거 한 태권도 지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어떤 심정이셨나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때릴 때도 무서웠지만 그 사람이 웃고 있을 때도 무서웠고, 성추행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 뭐 수치심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이 상황을 빨리 참고 모면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지도자로부터 이지혜 씨 말고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 있나요, 혹시? 네, 저희 피해자 연대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명이 전원 고소에 참여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성폭력 문제가 이미 지난 2013년도에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한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고요. 그 민원을 배당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꼭 이제 실명을 대야지만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유를 해와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실명을 거론하고 실명을 노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도 민원을 넣었었고, 교육부에서는 문체부로 사건을 이첩시켰고요. 문체부에서는 스포츠 비리센터로 사건이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우선 하지는 않고 진행 사항을 좀 지켜보겠다라고만 하셨고요. 최근에 체육계 미투가 좀 불거지자 저희 사건이 다시 재조명된 거예요. 체육계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런 어린 선수들이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참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 가해자들이 다시 체육계나 그 해당 관련 그 부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보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침묵하고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전 태권도 선수 이지혜 씨였습니다. 이지혜 씨의 고백처럼 선수들 사이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입을 열면 선수 생활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개최된 한 국제 빙상 대회. 이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한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촉망받던 국가대표 선수의 이른 은퇴. 그녀의 결정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허남수 씨는 딸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감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는 솔직히 이 감독이라고 호칭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안 봅니다, 그 사람을. 감독과 선수의 악연은 중학교 때 시작됐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과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감독. 결국 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애들을 때리면 도망가니까 따라가기 귀찮으니까 얼음판에 누우라 그래요. 보셨어요? 네, 울었죠. 선수가? 내가. 아버지가. 네. 말리셨나요? 그 팀을 바꿨죠. 항의하거나 뭐라 하진 못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팀을 떠난 후에도 지도자로 맹활약했다는 감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그는 잘 나가는 빙상계 유력 인사였습니다. 해설위원까지 하며 탄탄대로를 걷던 감독은 이후 승부 조작으로 3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폭행을 피해 팀을 옮겼던 이 선수가 소속된 실업팀으로 문제의 감독이 부임한 겁니다. 그 후 선수들에겐 폭행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세 교정 등을 핑계로 감독이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냥
공이 변태로 그냥 생각을 하죠. 왼쪽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밀어대면서 타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걸 꼭 뒤에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같은 빙상장에서 훈련하는 초등학생 선수까지 추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피해 선수와 부모들은 감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빙상연맹은 감독을 영구 제명하겠다는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열어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자세를 잡아주려면 신체를 접촉해야 세부적인 부분을 잡아줄 수 있어요. 빙상연맹에서 영구 제명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과감하게 쳐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영구 제명을 시키실 겁니까? 내 오빠가 지도자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줘야죠. 그런데 지난 11월 그는 빙상 대회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도 선수로 출전한 대회였습니다. 그를 목격한 이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직접 봤어요. 조금 무서웠죠. 사실은 끔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코치를 절대 빙상장에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코치는 원칙상 연맹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빙상 대회장에 나타난 이유는 뭘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양반이 저도 확인한 거는 중국에서 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고 중국 팀이 전주훈련을 선수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들 데리고 전화 갔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그동안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왔다는 감독. 빙상연맹의 징계는 국내에서만 적용될 뿐 해외로 나가 취업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폭력과 성추행을 자행하고도 그가 또다시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다는 허남수 씨. 그럼 지금 링크장에서 만나면 그 아이는 가슴이 쿵쿵쿵쿵 뛸 거 아니에요. 철렁 내려앉고 그럼 피해 다니겠죠. 그러다 마주칠 때도 있겠죠.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같은 일은 체육계에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첫 출전에 한일전 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기록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여자 컬링팀. 그런데 폐막 직후 선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의 성추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치가 회식 자리 등에서 선수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는 것. 방으로 불러가지고 뭐 위에 옷을 벗고 자기를 마사지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그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계기관의 대응과 조치는 신속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즉시 코치를 해임했고 대한체육회도 코치를 중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 해당 코치가 한 지역 장애인 컬링팀 코치로 재취업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장애인 체육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구 제명됐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어요? 지도자 채용 당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그게 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성폭력 등으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규정이 생긴지 모르셨다. 네. 근데 이게 새로 이렇게 규정이 제정되면은 뭐가 내려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거를 정확히 이제 숙지하고 뭐 그거를 못한 거죠. 최근 4년간 대한체육회가 내린 징계 860건 중 복직, 재취업은 약 300건. 허울뿐인 징계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한 거를 문체부가 모르고
문체부가 징계를 한 걸 협회가 모르고 그 각각의 징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징계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또 다른 쪽에서 추천받아서 쓰는, 그리고 그동안의 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은 그냥 관용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 이런 게 가장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 6년간 징계를 낮춰준 비율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심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징계가 낮아진다며 자동문 심사라 비판할 정도입니다. 앞서 우리가 취재했던 전 쇼트트랙 이모 감독. 어린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영구 제명되었다가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됐을 때의 과정은 정말 황당합니다. 당시 대한체육회의 회의록을 보면 원래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며 다들 눈을 감고 거수투표를 해 감경을 최종 결정합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기에는 너무도 허술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시스템은 결국 체육계를 골마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와 지도자 간의 폭행이나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 KBS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08년 KBS가 전한 체육계 성폭력 실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는 자기가 부려야 하는 종이야. 여자를 장악하려면은 다 건드리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도 쪽에. 폭력을 묵인해왔고 폭행과 성폭력을 당연시 여기던 일부 지도자들의 인식은 한국 체육계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어떤 성폭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얼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배구 코치. 성폭력은 합숙소 내 코치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3년 전 한 배구 경기에서 심판 감독관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사건이 드러난 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구 심판, 실업배구 연맹 임원까지 역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농구팀의 감독. 그도 합숙소 내 자신의 방에서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선수애가 그 감독방에 올라타고 앉아서 안마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당사자가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던 감독. 아이들과 저와의 그 어떤 스킨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징계 후에도 전국 체육대회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면이 KBS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그의 이름이 적힌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제주도민 체육대회 선수권부. 이 명단에 따르면 협회에서 영구 제명된 그가 농구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주도 체육회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분이 맞으신가? 예, 맞아요. 맞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구 제명이 되신 상태인데 부위원장을 이렇게 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 해당 감독과도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체육대회에서 농구 부위원장 맡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선수 권부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예,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전화를 해서 형님, 이제는 제가 이 영구 제명에 대해서 이런 걸 갖고 지금 18년 됐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 풀어줍니까? 왜?
제가 그래도 제 자신이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폭행하려 했다는 상상하기 200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를 최초로 보도했던 KBS 정재용 기자. 그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2013년도에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하신 거예요. 농구 부위원장을. 예. 정 기자는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참담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이 건재한 가해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고 이 체제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똑같이 벌어진다. 처음에는 굉장히 진짜 참담하다는 말이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성폭력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최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남긴 채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후 내놓은 대책은 10년 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동안 이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지난해 미국 체조계를 발칵 뒤집은 성폭력 사건. This is way bigger than him. 300여 명의 체조 선수들이 국가대표 주치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미국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 레리 나사르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360년. He's basically been sentenced to what amounts to almost 300 years of prison time. So he's got a life sentence and he'll never get out. Numerous other people in high positions at USA Gymnastics have been removed. It has caused a tidal wave of outrag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체육계 고위 인사들 역시 사건 은폐와 허술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 체육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체육의 가장 큰 목표는 국위 선양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합숙소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고강도의 훈련을 견뎌야 했던 선수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국위 선양을 위한 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행되는 폭행과 성폭력은 묵인됐습니다. 성과 지향적인 엘리트 육성 시스템 속에서 짓밟힌 선수들의 인권. 전문가들은 체육계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연금 나오고 병력 되고 직장 나온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장관, 그 체육회장, 그 대통령은 국가 국위 선양한 그런 자기 업적이 되잖아요. 이 소년체전에서 올림픽체전까지 이르는 이 보상관계들, 이거 끊어야 돼요. 이 고리의 악순환을 활용해서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완벽하게 신체적 통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이영준 씨. 초등학생 때부터 인생의 절반을 빙판 위에서 보냈습니다. 선수 시절 영준 씨 역시 올림픽 메달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 때 메달 딴 메달이고요. 그때부터 까지 여러 개 있고. 네, 금메달 좀 어릴 때는 잘했어가지고. 심각한 폭행을 버티며 훈련에 매진했지만 그 후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결국 빙상장을 떠난 이영준 씨. 저는 운동한 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알면서. 코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운동의 삶이 아니라 그냥
운동선수로서의 내 삶을 더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그만뒀다는 거. 네, 은퇴했다는 그런 게 가장 아쉬움이 남고요. 선수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바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스포츠계의 민낯. 이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10년) 전에 우리 사회는 이 질문을 받았어요. 금메달이 더 중요합니까?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답에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지금 10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이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뒤에 우리가 또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애국심과 금메달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무장한 채 선수들의 인권은 유린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왜 선수들은 용기를 내 말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말처럼 앞으로 체육계 어디에서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추정 60분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끈질긴 추적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희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일적인 이유가 좀 있나요? 추정 60분에서는 청소년기에 자해를 하셨던 분이나 청소년 자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부모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추정 60분에서는 문화예술 전공 교수로부터 부당한 처우나 갑질을 당한 학생 및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I used to